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구성되고 우리 양주시 1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살짝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의 참여 예산, 양주시의 참여 예산, 일타 쌍피 이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야기인데요. 우리 앞에 이런 길이 딱 놓여 있습니다. 성공할 거냐, 실패로 갈 거냐. 이 경기도와 양주시의 주민참여예산 어디로 갈 것인가인 건데요. 사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공무원 참여예산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요? 아무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해놨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돼요. 여기저기 그냥 모아서 공무원들이 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곳은요, 주민들의 참여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지방의원님들이 본인들의 그 치적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막 그냥 넣어요. 막 넣고. 왜냐하면 이거를 양주시에 얘기하면 양주시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지방 의원님이 우리 시한테 뭔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이게 시의원님의 동네 민원 사업을 해결하는 거예요.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살짝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너희끼리 참여예산 정말 사람들이 혹은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 참여가 없을 경우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가 제대로 있을 경우는 정말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양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인데 이게 왜 나왔을까 한번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지금부터 9년 전이에요. 2011년. 2011년이 어떤 해냐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의무화가 된 해예요.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의무화 되기 직전에 있었던 이제 사업 계획이었던 거죠. 이게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이게 4월달 2011년도 민선 5기 지방정부 때죠. 민선 6기 막 시작했을 때군요, 이때가. 이때 이제 어떤 시장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시장님 훨씬 전이신데, 4월 달에 식목일 행사를 하거든요. 이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저 사진에 보시다시피 나무들을 좀 사서 이제 심으려고 준비했잖아요. 요 묘목 구입 비용이 2,2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요 시장님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5분, 누구는 20분 참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 15분에 20분 참석하는 식목일 행사를 위해서 이 철제 난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임시계단이죠. 요 비용이 얼마 들었게요? 2,500만 원. 그래서 이때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사업을, 행사를 했다고 그랬죠. 만약에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그 전부터 본격화됐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분석도 하고 건의도 하고 제안도 했으면은요, 저런 사업들 꿈도 못 꾸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새는 전국 어디를 가도 저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요, 또 한 사례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저기 전라북도 진안군에요. 가면
사진에 살짝 보이죠? 이렇게 170m 물높이에 아주 높이 올라가는 분수대가 있어요. 워터 스크린, 음악 분수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가 제일 높았냐면 그 한강에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는 100m짜리 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이제 커졌죠. 동양 최대 규모의 뭐 최초, 최대 뭐 이런 걸로 한번 했던 거죠. 우리 지역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게요? 이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동을 다 했죠. 그러니까 가동할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달구지 경운기 타고 이제 트랙터 타고 승용차 타고 이제 쭉 와서 구경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 멋있다. 우리 촌에서도 시골에서도 이런 걸 볼 수도 있구나. 참 좋아했죠. 그 다음날부터 이런 분들 다시 오시나요? 아니죠. 늘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됐어요.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할 때 가시죠. 잘 안 오시고. 그렇다고 우리 양주시에 계신 우리 참여산 위원님들이 저거 보시겠다고 가신 분이 거의 없죠. 있는지도 모르셨을 테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방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6년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자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또 고사부지인데 고철값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할 때 40억 들었어요. 국비가 36억 들었고요. 군비가 4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양주시에서도 그랬었고 모든 지역이 그랬는데요. 우리 시장님, 군수님이 국비 얼마 따왔어요? 그러면 와 잘했어요. 이런 때가 많았었죠. 우리 시장님의 군수님의 능력을 국비를 따오는 걸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학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따왔을까인 거예요. 지금처럼 국비 36억 큰 걸 따왔는데 군비가 4억이에요. 군비 4억이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이거 안 따왔으면 군비 4억을 아껴서 다른 걸 쓸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따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일에 따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또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예산위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허투루 쓸까봐 운영하는 지방재정위기 경고제도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해에 경고받은 곳이 인천시, 대구시, 부산시, 그리고 기초지자체로는 강원 태백시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왜 그랬었냐면 쭉 살펴보면 인천시는 아시안 게임 유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온갖 짓고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유지 운영 비용은 인천시가 다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태백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백의 주민들이 우리 관광 활성화를 해서 좀 잘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뭘 했었냐면 리조트를 크게 지었어요. 리조트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스키를 타거나 그 다음에 뭐 즐기거나 관광을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조트를 지었는데 O2 리조트라는 걸 지었죠.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었는데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이 이자를 갚거나 이런 거 할 때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잘 쓰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 주민들도 잘 참여해서 어떻게 수립이 되고 쓰이는지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산이란 무엇인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정부가 많은 정책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숫자로 표현되지 않으면은 실현성이 없는 거죠. 뭐 좋은 얘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숫자로 표현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참여예산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아셔야 되죠. 예산 결정할 때는 반드시 가치 판단하고 사실 판단 이 두 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판단이 뭐죠? 이 재정 지출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야 되느냐 혹은 효과가 바람직하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거냐 당장 해야 되는 거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판단했을 때는 아까 사례로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채택이 안 될 사업들이었겠죠. 그리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해서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 구조는 어떻게 해요? 양주시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에 예산은 우리는 이렇게 쓸게요 라고 그리고 이렇게 걷어드릴게요 해요. 이건 예산 편성하니까 편성 권한 그래요. 이걸 어디에 넘깁니까? 저기 양주시 의회로 넘기죠. 그럼 양주시 의회는 이거를 예산을 양주시청이 제대로 세웠는지 필요한 곳에 쓰는 건지 또 적절히 걷어들이는 건지 이거를 검토합니다. 심의를 해요. 그래서 예산 심의권 그러죠. 그래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요? 양주시청이 예산 편성할 때 하는 편성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런 참여예산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여와 관심 이런 거, 또 대화와 소통, 그리고 배제가 아닌 포용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왜냐면요. 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지역에 누가 어려운지 또 어느 곳이 더 힘든 곳인지 이거를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때요? 주민들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구가 더 힘든지 거기를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배제가 아닌 포용.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찾아볼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전 세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살짝만 더 들어가 볼게요. 왜 우리가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이에요. 어떤 거요? 예산 집행, 편성. 주민은 내가 참여해서 결정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피 같은 돈이잖아요. 이런 것들. 또 하나, 시청 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민은 내가 감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아졌어요.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럼에도 이제 주민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또요, 이 인기 위주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예산 낭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정부에서 예산 편성에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할 때요, 예산 수립할 때, 사실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거 국민들이 알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은 없는데, 예를 들어 뭐가 있었냐면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해 한 해만 있는 국제회의였거든요. 근데 국제회의가 새로운 회의라든가 새로운 예산이 올라가면은 국회에서 그것만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했던 사업은 특별히 문제 지적이 없으면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새로 올라오는 사업들, 오이씨 이건 뭐야? 아주 그냥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 편성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올리면은 저거를 왜 하네 뭐 이런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거를 그대로 올리면은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렸죠. 이거 내년에 이 회의가 없는데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국제회의는 없으니까 다른 국제회의로 바꿔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있는데요. 여튼 그런 걸 알면 만약 국민들이 안다고 생각했으면 저도 이거는 삭감하거나 또 제대로 된 다른 회의를 넣어서 또 한참 설명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시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분석하고 알면 알수록 보다 더 이 예산 낭비 사례가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공정성, 효율성, 재정민주주의 이념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참여예산 제도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다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주체이고요. 또 지금처럼 예산학교, 과거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열심히 이게 설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 환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원칙들이 있죠. 일반적인 예산 절차는 이래요. 참여예산 준비 단계. 올해는 예산학교가 다 미뤄졌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은 마음, 또 그런 기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계속 수그러들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하는 단계, 그 다음에 나중에 심의하는 단계, 예산안에 반영하는 단계, 이런 절차로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 일반적인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차이,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많은 거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예산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요? 공무원들한테 혹은 시의원들한테 혹은 어쩌다가 시장님을 만나면 시장님 이런 사업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고 결정을 누가 해요?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공무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해요? 주민인 우리들이 똑같이 제안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검토하고 결정하는 걸 누가 하죠? 우리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 참여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한 채택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도 있죠.